주먹은 손을 편 다음에 손가락을 마디 끝에서부터 하나씩 접어서 주먹을 쥐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오늘은 고전 태권도의 수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먹 쥐기 연습입니다. 주먹은 어떻게 쥐어야 될까요? 많은 태권도 교본에서 주먹 쥐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 쥐기의 전통적인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수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태권도의 주먹 쥐기를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가능하면 태권도 사범님을 한 번쯤 배워서 교정을 받기를 권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주먹을 쥐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주먹은 손을 편 다음에 손가락을 마디 끝에서부터 하나씩 접어서 주먹을 쥐어야 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손가락 뿌리 이 부분에 닿아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먹을 이런 식으로 쥐어서 손가락 끝이 이 손바닥의 중간점에 이렇게 쥐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통적인 고전 태권도에서 가르치는 주먹 쥐기 기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손가락 끝이 와서 쥔 다음에 이렇게 말려서 쥐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쥐었을 때 주먹을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최대한 90도가 되거나 조금 더 나왔다면 어쨌든 예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다른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편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쥐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먹을 쥐는 방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숙달되고 나면 요것은 굽히고 요것은 펴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굽힌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단한 주먹이 됩니다. 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되기 쉬운데 보시다시피 이 각도가 예각이 아니라 둔각, 뭐 더 심한 사람은 이 정도까지도 되겠죠. 이렇게 주먹 각도가 둔각이 되면 주먹으로 타격을 했을 때 요 손가락 요 끝 부분이 먼저 닿게 되고 까지거나 관절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가장 단단한 부분은 뼈가 돌출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목표물에 닿아야 되고 그 전에 손에서 약한 부분인 요런 손가락 끝 부분이 닿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각으로 말아줘야 됩니다. 또한 주먹으로 목표물을 쳤을 때 주먹 안에 이 공간이 있으면 주먹이 쳤을 때 손가락이 힘을 받으면서 접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의 여러 부분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요 부분을 다쳤었어요. 특히 왼손이 지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 끝을 보시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쫙 펴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연습을 하면서 주먹을 꽉 안 쥔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헐겁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타격을 했더니 나중에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나았지만 완전히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한 번쯤 겪으셔도 뭐 제 경우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상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제 주먹은 항상 이렇게 쥐셔야 됩니다. 태권도의 주먹쥐기가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본적인 주먹쥐기가 잘 되어야지 고전 태권도의 고급 기법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잡아채는 것, 그런 기법을 쓸 때 주먹쥐기가 잘 돼 있으면 손을 편 상태에서 주먹을 쥐면서 바로 그 잡아채기 기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쥐기가 되지 않으면
잡아채기 기법을 별도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체 일부나 옷을 잡아채야 될 때 그 기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을 잡아챈다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 상대방의 몸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것은 별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태권도의 살상 기법은 사실 손과 관련해서는 주먹쥐기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주먹쥐기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먹쥐기가 상황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짐으로써 고급 기법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 요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지는 것입니다. 요렇게. 손가락 끝이 살아서. 자, 요렇게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렇게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상대를 잡으면 상대방은 힘을 써서 풀게 되어 있거든요, 반사적으로. 그럼 이게 풀리면 이렇게 돼요. 상대방의 팔의 힘이 내 손가락 힘보다 더 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쓰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권도의 주먹쥐기 방식으로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 끝이 상대방의 뼈 마디 같은 데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힘을 쓴다고 해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손가락의 힘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풀려고 할 때 손가락 끝이 상대방의 몸속으로 파고들면서 통증 때문에 상대방이 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뼈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살을 잡게 되고 살을 뜯어내는 효과가 생기죠. 굉장히 공격적인 기법이고 상당히 좀 살상력이 높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손을 잡았는데 팔목을 잡았는데 뼈를 잡지 못하고 살도 잡지 못했을 때 맨 마지막에는 옷을 잡게 됩니다. 옷을 잡았을 때는 주먹을 쥐었을 때 고전 태권도의 방식으로 주먹을 쥐면 손가락 끝에 이게 다 말려요. 옷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빠지냐면 새끼손가락 하나에만 살짝 걸려도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기술법을 쓰지 못하도록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빠졌을 때 보시다시피 요렇게 되어서 옷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작을 내가 구속하게 만드는 효과가 적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태권도의 주먹쥐기 자세가 익숙하게 되면 손을 조금 더 주먹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조금 펴요. 요게 이제 곰손이 되죠. 이른바 곰손이 됐다가 편손이 되기도 합니다. 편손이 됐을 땐 요렇게. 그래서 손을 펼 수 있으면 고전 태권도 기법의 체계에서 손을 편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먹을 쥘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손가락 관절의 미세한 범위까지 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먹을 즉시 쥐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의 가장 유리한 그리고 강력한 자세인 주먹쥐기 자세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이점을 잃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먹을 자유자재로 쥘 수 있은 다음에 조금씩 손을 펴서 유사시에는 내 손이 즉시 주먹을 정확하게 쥘 수 있는 방식으로 주먹을 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손을 펴고 거꾸로 말하면 조금씩 손을 폈다가 필요한 때 즉시 주먹을 쥘 수 있는 방식으로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먹쥐기 수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먹을 쥐고 오랫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태권도 수련에서 발차기를 하건 얼굴 맞기를 하건 주먹 찌르기를 하건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주먹을 항상 쥐고 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먹을 쥐고 정확히 주먹을 쥐고 펴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 수련에서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먹을 쥐고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꼼지락 하거나 본의 아니게 살짝 폈다가 쥐게 될 것입니다.